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이제 4개월 전에 영상을 좀 찍어 드렸는데, 자, 이때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 3만 원대 정도 됐을 거예요. 10만 원 간다. 매도하면 후회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이때 영상을 틀어보면 가격대가 나올 건데, 자, 요때 당시에 3만 1,800원이네요. 3만 원대.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10만 원 전망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이미 이제 좀 2배 정도는 올랐고 여기서 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10만 원 이제 달성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고 목표가 1차 목표가 10만 원까지 여러분들 강력 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 드릴 것이고, 왜 이제 10만 원까지도 향후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지,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 그 SM 경제연구소 정보방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가고 또 타점을 또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아마 추천주 요렇게 이제 드렸죠. 9월 22일 날 62,700원부터 61,500원 여기서 매수 잡으시라. 그 대략 요 정도 구간에서 제가 드렸죠. 9월 22일이니까 요거는 9월 22일. 요때 제가 드렸습니다. 요때 드렸고 지금 한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3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자, 지금 시장은 종목을 진짜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진짜 특혜급 종목을 제가 지금 이 방에서 찍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 가는 놈들이 더 간다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예전에도 설명드렸고, 오늘도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잘 봐주시고요. 원전주 중에서도 가장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티어일 수밖에 없는 이유. 굉장히 좀 궁금하시죠? 어쨌든 제가 이런 구간에서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 지금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해당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입장하냐? 아무 영상이나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더보기란,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해요. 열기 누르시고 조인 채널 하시면 바로 이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되니까 뭐 돈 받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꼭 한번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고, 들어오셔 갖고 여러분들 매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나 주주분들은 꼭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4.4% 오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자, 요 내용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export 가스 터빈 to US in first such as deal for South Korea.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최초로 가스 터빈을 US 미국에 수출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수출을 했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The company did not disclose the client name or value of contract. 근데 누구인지는 제가 유출을 좀 해드릴 건데 아무튼 간에 빅테크 기업과의 이 컨트랙트가 이제 진행되었다. 무엇이 두 기에 380메가와트 클래스 가스터빈 for power plants by end of 2026. 내년까지 계약이네요. 계약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하건대 이 아마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존 혹은 뭐 MS, 구글, 메타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아마존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도 요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랑 뭐 박지원 두산 에너비티 회장 그리고 한손 사장 뭐 그리고 엑스에너지 CEO 엑스에너지 그리고 아마존 AWS 아마존 부사장이랑 요렇게 미팅을 한 바가 있거든. MOU식의 미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마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어쨌든 누구한테 납품을 했다. 이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납품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형 가스터빈. 380메가와트급. 그죠? 이 가스터빈은 말입니다. 이게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기술력. 그러니까 그 톱 5 안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었는데 톱 1, 2, 3, 4 이게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금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1위고 그다음 지멘스 에너지. 지멘스 들어보셨죠? 이 독일 업체입니다. 독일 업체. 지멘스 에너지. 얘네가 지금 2등이에요. 2등. 유럽 중동 시장에서 매우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쯔비시 일본. 미쯔비시 파워. 얘네들.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안살도라는 이제 업체인데 이탈리아 업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세계 5번째 독자 개발했다. 그러니까 실증 완료했고 첫 수출에 성공을 했다. 그죠? AI 데이터 센터 발전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번 이 공급 계약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이제 공급하는 거는 단순히 이 가스 터빈에 대한 본체만은 아닐 거예요. 통상 이 터빈도 물론 들어가지만 이런 발전기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뭐 부대 장치, 설치, 그리고 시운전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이 납품한 두 기에 대해서 본체만 해갖고 가정을 해봤을 때 380메가와트는 지금 단가로 이제 봤을 때 지금 1000 US 달러 해갖고 킬로와트로 이제 잡게 되면 이렇게 환산을 해갖고 잡게 되면 대략적으로 3.8억 US 달러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돼갖고 2000 USD 퍼 킬로와트 수준이면 7.6 US 달러 정도. 그렇게 봤을 때 380 메가와트급 가스터빈 두 기를 본체 수준에서만 공급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7에서 15억 정도 US 달러 정도 이제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1조에서 한 2조 정도. 보수적으로 봐도 요 정도 규모의 계약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부대 비용까지 더 합치게 되면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계약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봤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수주다. 그러니까 역대급 규모다. 그죠? 그리고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국내 최초 첫 가스터빈 수출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기 공급뿐만 아니라 이런 정비 서비스, DTS 서비스가 포함됐을 경우 향후 수년간 이 서비스 매출, 애프터 마켓 레베뉴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잡혀주게 되면 이건 뭐 4분기든 뭐 내년 1, 2분기든 뭐 이게 잡혀주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가격도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다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기를 지금 태양광의 수요 전체 수요로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결국에는 뭐 갤럭시 그 은하계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전력을 때려 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앞으로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약간 과장된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 대형 그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00에서 한 500메가와트가 지금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이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한 두 기로 충분히 커버리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주된 전기 공급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거 계속해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사실 그 뭐 태양광이니 뭐 풍력이니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간헐적인 거잖아요. 물론 뭐 ESS가 물론 있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가스터빈 같이 그러니까 기본 전력 역할을 담당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 자, 결국에는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번에 이제 빅테크 기업에 납품한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 가스터빈 수출이. 그죠?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스터빈 이외에 SMR과 같은 지금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 에너지와도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좀 SMR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SMR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결국엔. 그죠? 그러니까 종합 에너지 기업이라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SMR 시장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400조 원 SMR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죠.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건설비는 10분의 1에 불과.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용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이번에 뉴스케이 스탠더드 파워가 맺은 50조 계약도 데이터 센터와 SMR을 함께 짓는 프로젝트이다. 그죠? 요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요거는 들고 가셔야 된다는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지금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다. 어떤 내용?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평선 라인들이 여기서 수렴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지금 정배열로 지금 트는 그런 구간이고, 이제 21선 플러스 61선 간에 뭐가 나옵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무난하게 10만 원은 무난하게 안착할 것 같다. 요런 흐름이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중간중간에 뭐 하다가 뭐 조정받았다. 뭐 할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간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횡보를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가졌다. 지난 뭐 5월 달에 급등 이후에 6월부터 한 9월까지 건강한 횡보 라인을 그려주고 이제 여기 구간을 뚫어냈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죠. 그죠?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자, 이 볼린저 밴드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라인을 강력하게 뚫어냈다는 겁니다.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 이걸 타고 올라갑니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생겨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자, 1파, 2파, 이제 3파가 나와주는 그런 구간. 이걸 이제 5파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그 사이클을 좀 길게 놓고 봐야 돼요.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는. 원전 조선. 저는 원전 조선 쪽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이클을 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3파가 나와주는 구간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난하게 10만 원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무난하게. 이런 추세를 따라서 간다라고 봤을 때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이제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보시고 자, 2차 목표가는 더 봐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조금 있다 영상에서 조금 더 10만 원을 달성하고 나서 그때 이제 보자고요. 10만 원까지가 어렵지 10만 원부터는 20만 원, 30만 원. 과거에 올라갔던 그런 탑티어 종목들 흐름들을 보면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10만 원이 어려웠지. 그죠? 10만 원을 뚫어내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 주도 놓치시면 안 돼요. 한 주도 놓치시지 말고 잘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고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오늘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최근 들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지만 뭐 일부 차익 실현 나오는 것이고 주가는 잘 유지를 해주는 것은 결국에는 기관들의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최근 들어갖고 개인들만 내리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잘 물량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매도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두산 에너빌리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공매도 역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차장고가 최저점. 여기서는 공매도 못 친다라는 소리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쉽게 공매도를 못 친다. 공매도 세력들이. 그죠? 못 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발동 걸었어요, 발동. 자, 그래서 한 주도 놓치시지 마시고 혹시나 좀 가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갖고 좀 같이 가이드를 좀 받으시면 될 것 같다. 자, 링크 하단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다. 좋지 않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 좋죠. 지금 오늘 이제 대형주로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지금 거래 대금상으로 봤을 때 탑티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1등 거래 대금으로 상으로 봤을 때 2등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이 한미반도체, 네이버 이런 순이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뭐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고, 보유 관점 드리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못해도 내년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실적 추정이긴 하지만서도 매출액, 그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지금 4,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한 2027년이 되면 1조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순이익이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EPS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BPS도 마찬가지고. 어. 이런 주식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뭐 HD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거 잡으시지 마시고 뭐 그것도 물론 잘 가겠지만 지금 10만 원도 안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맞지 않나. 그죠? 자, 여러분들 잘 들고 계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